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점점 부정적인 상황이 될 때마다 이런 반전을 보여주는데, 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훼손할 만한 그런 의지가 없다. 그거는 굉장히 좋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중 바닥으로 지금 완성을 해 나가고 있고 조정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긴축 발작이 오는가. 근데 이 긴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거의 뭐 2년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긴축이었으니까. 그래서 긴축 관련된 주식 시장에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보다 이제 15일이 코로나 아니 추석 연휴 전에 인출을 하려면 매도를 해야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이게 중소형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17일 이후에 5일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떡하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17일에 또 약간의 매도가 나올 것인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은 대형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지 않고 중소형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당분간 대형주 대비해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그렇다고 해서 또 코스피가 오늘 반등했지만 아주 좋은 상태로 된 건 아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생각보다 양호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심선이 코스닥용은 아니지만 좋은 자리로 올라섰고, 코스피에 비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또 빠르게 튼튼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좋고, 그 원인은 외국인 비중이 낮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업 가치가 매년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장기간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면 주가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투자의 재미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항상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도 계속 거래를 하고, 뭐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 하면 전체 주식의 1%도 못 팔지만 일단 팔고 현금화를 시켜서 그 위험에 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나쁠 때 내 종목 안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얘네들이 팔아서 같이 내려가는 그런 괘씸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외국인이 없는 종목, 제가 말씀드린 그 중소형주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다가 10%를 초과하는 이런 종목들은 큰 시세가 날 수 있지만, 40% 정도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외국인 종목이고 코스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어떤 매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외국인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셔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외국인 비중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38% 정도 될 겁니다. 코스닥은 10%. 근데 수익률로 보면 1등, 2등, 3등입니다. 외국인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안정적이긴 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뭐 지들이 큰일 나니까 지들 수익률도 표기를 해야 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걸 방어를 해주지만, 시장 좋을 때는 얘네들이 팔기 때문에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은 대형주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형주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는 중소형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 전에 이제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루한 측면, 편하긴 한데 도대체 이거 언제 올라가나, 이런 종목.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제노레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는데, 요 거래량이 확 줄었을
때 통상적인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들처럼. 네, 그래서 이 거래가 확 줄었다는 건 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너레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제가 회사는 3분기가 더 좋아지고 4분기부터는 정부 관련된 매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좋아지고 4분기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실적이 더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뭐 사실 괜찮은 종목인데, 근데 이 주주들이 아유 뭐 몰라 나 조금만 오르면 팔 거야. 이런 주주들만 있으면 이게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나중에는 오르겠지만 그런 주주들이 믿음 있는 주주들로 바뀌는 과정에서 뭐 오르겠지만 그 믿음이 없는 주주들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때, 그러면 한 달, 2달 가서 지치다 보면 믿음이 있는 투자자들이 또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어떤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가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너무 지루하고 이거 답답하고 이게 오를까 싶고 막 짜증도 나고 그렇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주주가 아닙니다. 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주가에 도움이 안 되는 주주입니다. 왜냐면 오르면 팔 건데 왜 짜증이 나느냐? 올라가면 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물론 오르는 게 기분 좋긴 하지만 난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이다라고 가정하면 최소 이 회사의 가치가 2만 원 이상으로 보고 2만 원 안 되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이런 분들이 많은 이런 주주들이 많은 종목과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올라야 내가 팔지 왜 안 올라 짜증나게, 이런 분들이 많은 이런 종목도 안 올라갑니다. 제노레이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게 된다는 게 뭐 다양한 변수를 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동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코로나가 끝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지금의 실적도 뭐 충분히 괜찮고 지금 의료기기 종목들 중에서 안 올라간 게 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상장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상장 초기의 가격대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여건상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진하고,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부분이 어떤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주들끼리 치고박는 과정에서 주가가 부러지는 건데, 그러면 왜 치고박느냐, 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뭐 좋고 뭐 나쁘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이 종목 뭐 이런 거 뭐 장기 투자 이런 건 나는 모르겠고 난 무조건 단타인데, 언급해가지고 만약에 물려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서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단타를 치는 겁니다. 이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을 알고 계셔야 적어도 짜증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짜증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사고팔고 하다가 털리고 나갔을 때 이제 비로소 달릴 건데, 그게 가만히 뒀을 때랑 비교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샀을 때랑 비교하면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봐야 될 종목이 상보. 상보인데, 상보가 계속된 신주 인수권 행사로 추가 물량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작은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 그리고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종목 이런 어떤 주가에 탄력을 줄 만한 종목들을 찾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이런 종목들하고 섞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소위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하고 이런 이제 건강식품하고 여러 개 섞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 불량식품은 뭐 100원치만 사 드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식품은 많이 많이 꾸준히 드세요. 요런 걸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형주는 어차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내심만 깎여 나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전량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에서 계속 짜증나는데 그냥 이거 팔고 다른 거 갈아타 이 과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서 인내심을 다 깎아먹고 그냥 감정만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올라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일은 또 흔치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요 상부는 뭐냐? 불량식품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우리가 처음 다룰 때 주가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권해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이 비슷한 성격으로 이제 우진 플라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몇 번씩 언급을 하는데 요거 사출 관련해서 플라스틱 사출 관련해서 플라스틱 범프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간에 공기를 이렇게 넣어봤더니 강도가 올라가고 원료를 덜 쓰더라.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 회사가 실적을 보면 이게 좀 생각보다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뭐 언제 실적이 나겠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2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만약에 한 번만 더 난다면 43억 1분기가 약간 일시적이었다고 보고 여기서 한 50억이 난다. 그러면 이 회사는 꾸준히 연간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진 회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으로 요 부채를 줄여나가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신소재가 자동차 범퍼뿐만이 아니라 어디지?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지금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그런 게 전부 다 현실이 된다면 그럼 얘는 이제 만원짜리 종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시세 내고 나서 시세를 내고 나서 죽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집에 거래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도 긍정적이고 이건 불량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 이런 거 이제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께서 사셔도 뭐 나중에 제가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주가가 설사 이렇게 되더라도 뭐 계속 실적이 쌓이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비중이 크지 않으시면 뭐 추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불량식품 같은 경우는 한번 내려오는 것도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건 불량식품이니까 언제든지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만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이 나쁘고
또 시장이 나쁘고 제가 이제 불량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또 안 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리는 종목은 점점 비중이 늘어납니다. 조금 사봤다가 사고 팔고 해서 재미보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사고 팔고 뭐 하다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러다가 한번 내려서 사고 내리니까 더 사고 이거 부담이 굉장히 큰 비중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EV 첨단 소재가 그런 패턴이고 그리고 뭐 또 그런 종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또 댓글창을 볼 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또 나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또 뭐 첫부터 이렇게 너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반응이 양호하네? 그러면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뭐 재미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장이 나쁘면 별 수 없지만 시장이 나쁜 이 시기에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같이 뭐 제가 물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 새끼가 언급하니까 안 올라가네. 또 이렇게 괜히 뭐 제가 책임이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가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재미가 없는 시기가 지나면 재밌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또 그런 믿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따라 다른데 뭐 옛날 같은 시장이면 제가 언급하는 종목 대부분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급을 한다는 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올랐으니까 이거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물려 있는 경우가 제외하면 그러면 시장이 나쁠 땐 주기가 짧기 때문에 짧게 오르고 짧게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언급하는 시점이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마다 틀린데 지금같이 횡보장에서도 사실 언급을 하게 되는 게 뭔가 큰 변동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시장이 아주 나쁘게 되면 이제 요 하락이 길어지게 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불량식품이다, 건강식품이다 이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불량식품은 진짜 재미로 100만 원 이하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크게 했다? 전 모릅니다. 전 모르고 그냥 100만 원 이하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난 마이너스 지금 한 5천인데 손절? 이거 어떡하지? 요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불량식품은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분명히 갈 건데 그게 어떤 주주 구성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상승의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에 이렇게 편하게 언젠간 가겠지 하는 분들도 슬슬 짜증이 나고 이 움직이지 않던 물량이 매물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물까지 또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종목, 공개적으로 평가되는 종목이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잘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거 나누는 순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요거 같이 SK 살펴보도록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장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뭐 과거를 갖고 와서 지금 상태가 어떨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 주식시장만큼 정확하게 반복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왜? 은행이자 1년에 2% 주는데 2%도 안 주는데 하루에 2%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욕심이 없어야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눈을 가리면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제가 어떤 종목에 이상한 불량식품에 물렸습니다. 불량식품에 물려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사게끔 만들어서 제 걸 확 팔고 나가야지, 뭐 이런 미친 생각을, 욕심이 생기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 당연히 그럴 리가 당연히 없지만, 제가 어떤 욕심이 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항상 빼고 가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는 건데 욕심을 안 부려야 된다, 이런 모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과거의 어떤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차익 실현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는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빨리 파는 것보다는 시장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 팔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국적도 다르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투자하는 그런 주체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어떤 투자 관련해가지고 원칙도 있을 것이고 운용 원칙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그런 틀도 있을 것인데, 그 틀이 보면 결국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처럼 그러면 이제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항상 그렇지만 산이 높아야 이 골이 깊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2000선에서 있다가 1400 갔다가 지금 3000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조정을 받는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것보다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더 쳐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팔려면 여기까지 올려서 다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은 수량을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장세 이후에 항상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식 봤을 때요, 이거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은데 그때가 진짜 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외국인이 뭐 팔고 이런 것보다 새겨두어야 될 거, 도저히 시장이 내릴 것 같지 않다, 너무 좋다, 이럴 때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된다. 네, 각인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예. 네. 참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거가 굉장히 맞을 것 같은데, 자,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오르는 건 이 돌을 우리가 밀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큰 돌을 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는 거는 이걸 툭 차서 슉 내려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건 진짜 순식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등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라가는 건 힘든데 내려오는 건 정말 쉽고, 그래서 항상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리기가 쉽다. 그럼 내리기가 쉬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다 그런 주식이니까
짧게 하려면 보유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내리기가 쉽지만 요 산에 올라가는 요 추세를 탔다라고 하면 뭐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내려야 되나요? 그것도 욕심인데 요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건 당연히 욕심입니다. 요 욕심만 버리면 이렇게 꺾이고 나서 요 추세가 완전히 깨졌구나. 이제는 팔아야 되겠구나. 이만큼을 버리면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게 올랐다가 한 방에 빠지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그 1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 제외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오를 때 어렵고 내릴 땐 쉽다. 예. 잘 복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수익률로 따지면 이제 뭐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레버리지를 포함을 했을 때 1800%가 나왔습니다. 뭐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었고,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맞다. 제가 알람 소리를 못 들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일이긴 한데, 제가 전날 이제 자료를 다 수집해 놓고 7시 40분부터 50분, 8시 10분, 8시 20분 이렇게 4번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이때는 진짜 마지노입니다. 이때 만약에 깨면 불이 나게 글을 쓰면 한 8시 5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알람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실수로 알람을 다 꺼놨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날 뭐 주말에 충분히 쉬었고 그래서 알람을 못 들을 어떤 상태가 아닌데 도대체 이게 안 들리니까 난 진짜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알람도 못 들을 상태가 되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제 이거 제가 오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침 일찍 알람을 맞추려다 보니까 알람이 다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자, 그래서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저는. 네. 예, 나이 들면 좋은 점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탐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탐정에 대해서 올해 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70여 개의 탐정협회 중에서 이 대한탐정협회가 결국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어떤 협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경찰 출신들로 구성이 돼서 나름 체계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주고 여기서 하나의 직책을 받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주주 운동을 하든 우리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초창기라서 이 탐정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관련된 비리, 탈세 같은 것도 제보로 받고 그런 어떤 명분이 서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탐정으로 뭐 명탐정이 되고 예, 이런 쪽은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되고. 예. 네. 계속 그렇게 살이 붙어 나가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이 아직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 내년에 펼쳐지는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꺾이는 경우보다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계속 할 만큼 상황이 뜨거워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뭐 대세 상승장이 오고 그런 다음에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또 지금처럼 뭐 시장에 먹을 게 별로 없을 때는 요런 과거의 경험이나 뭐 우리 심리가 어떻냐 이런 부분들을 들어놓으면 저건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맞다. 저 이원 컴포텍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거는 불량식품이고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또 사람이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왜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요런 비슷한 종목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랑 데자뷰가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계속 뭐가 안 되고 그게 이제 이 금융이 아니라 일종의 약간 반사기 이런 금융시장과 관련된 곳에서 이제 일을 겪다 보면 이제 여기에 어떤 스며들게 됩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주식 뭐 오를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인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면 할 수 없고 변수가 생기면 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뭐 확률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라는 의미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른다고 믿는데 주가 내립니다. 왜 내려요? 뭐 누가 파니까 내렸지 사실 뭐 별건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온 컴포텍도 이게 내리는데 다른 거 없으니까 왜 내리는지에 대한 답은 모릅니다. 다만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보면 이 이온 컴포텍의 주가 흐름들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주체는 없다. 특정한 주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특정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했다. 근데 거래량이 사실 빵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SK증권을 쓰는 어떤 고액 투자자가 팔고 나갔다. 근데 파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기술이란 건 제가 주말에 녹화한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나옵니다. 파는 거. 유동성 공급자를 이용해서 거래량 없는 종목 주식을 파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헛가창 걸려 있는 대로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한 명의 어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가 다 던진 거 아닌가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런 거 빼고는 딱히 볼 게 없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뭐 리미나토스 상장하고 근데 리미나토스 상장이 뭐 불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상장하는 것보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또 단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더 이렇게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팔았으니까 내렸네 이 정도밖에 없는 거고 왜 팔았어라고 따져보면 그냥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짜증나서 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네, SK가 지주사인데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다 없다로 보면 부양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있는 동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SK텔레콤 지주하고
나중에 SK하고 합병을 할 텐데 SK텔레콤 지주에는 오너일가 지분이 없고 SK에는 오너일가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의 자사주도 있기 때문에 요 자사주하고 요 지주회사 주식하고 교환을 하면 지분율이 떨어지지 않고도 SK텔레콤 지주에 붙어있는 SK 하이닉스를 SK 자회사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올릴 동기는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시장이 좋아야 이 지주회사들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주사 주가가 올라가려면 나머지 계열사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SK 산하에 있는 SK 종목들 보면 머티리얼즈,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뭐 오르긴 했지만 SK 이노베이션 뭐 오르긴 했지만 지주사가 올라야 될 만큼 얘네들이 기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세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그렇게 오른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태원 회장이 SK CNC를 10배 올린 건 그룹의 어떤 그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뭐 모든 걸 다 걸어야 될 만큼 절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사실 약간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느냐 아니냐의 정도라서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응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기가 있고 또 뭐 지주사긴 하지만 주가가 가치 대비 저렴한 건 맞으니까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달았을 때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전략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굳이 현재 주어진 정보로 평가를 하자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성과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대로 뭐 아파트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SK 주가가 뭐 한 2배 이렇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 3, 40%? 뭐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로 보고 하시면 만족스러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스홀딩스 지금 배당주는 무조건 괜찮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항상 그랬지만 선진국의 저금리가 그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선진국 저금리가 안착이 됐을 때 예, 안착이 됐을 때 항상 배당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물론 한국의 배당주들은 얘네가 계속 배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 변수도 많고 그 개방형 소규모 경제라서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이어질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압축이 됩니다. 통신이라든지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만 꾸준히 배당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저금리가 안착이 됐을 때 배당주들이 선진국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2배 이상씩 올랐더라. 그래서 그 시기가 오래가 될 수 있으니까 배당주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지금 사신다. 특히 많이 내려서 주가도 싸다. 이런 거는 무조건 저는 권합니다. 결과가 적어도 나쁘진 않을 거니까.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부진할 때 모아 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종목 SAT SAT를 마지막으로 네, SAT는 좋은 가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예전부터 예, 투자를 해왔었고 그게 주가가 지금 60주선 예, 모아갈 만한 자리에 온 것 같긴 합니다. 예, 대응을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익숙하고 수익을 봤던 종목이니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교통 시스템 재편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미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요 시세를 냈던 부분으로 인해서
뭐 단기간에 다시 뭔가 시세를 낸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적당한 수준의 반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 기대 수익률 이 정도 잡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크게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으로 가면 지금 우리 신호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교통 체계가 다 바뀌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SAT가 아주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도로 전체 교통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 거고, 그 수주를 지금 업체, 그 SAT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선점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한번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중간에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저평가 상태에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뭐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율주행으로 갈 때 크게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조건을 계속 더 충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시세가 나고 끝났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뭐 4,000원대로 올라가는 건 힘들겠지만, 요 하락의 절반만 만회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니까, 지금 주가도 가치 대비 저렴한 상태로 떨어졌고, 그래서 접근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